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이 되겠습니다. 자, 제헌절. 제헌절이라고 하면은 나라의 갈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 일종의 이제 한 국가 사회의 틀을 규정해 놓는 것이 바로 이제 헌법인데, 그 헌법을 만든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 사람에게 인생관이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뭐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겠지만은 제헌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국가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그걸 규정해 놓은 거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 그게 흐트러지면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음, 어떤 국가의 틀이 이제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948년 7월 17일 날 바로 이제 음, 헌법이 제정이 되고서 이제 제헌절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제헌절 노래를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요즘 공휴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분명히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제헌절 노래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그런 내용이라서 제 스스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회에 갈 일이 있어 갖고서 국회를 갔더니 거기에 음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국회 박물관. 거기에 인제 국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 갖고서 잠깐 어 보고 내용을 이따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국제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의 날이 되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하는데 정말 정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건데 어 어떤 정의가 없어 갖고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저럴 때는 저런 식으로 아니면 누구에게는 뭐 아주 가혹하게 누구에게는 관대하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법의 정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를 세우자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런 날이 있다라는 얘기가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다. 또 무너지는 그런 국가 사회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또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헌절 그리고 국제 형사 사법 정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헌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헌절. 한자로 봐서는 이제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이제 Constitution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onstitution이라는 게 이게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죠. 틀. 뼈대. 결국 헌법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뼈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뭔가 그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 그리고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어 동시대인들이, 물론 동시대인뿐만 아니죠. 뭐 그 세대가 이렇게 걸쳐 넘어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 또 살아갈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문자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제 헌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헌절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1948년 7월 17 일이 인제 제헌절이죠. 네, 전날 바로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제헌헌법이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 이제 국경일이다라는 얘기예요. 7월 17일 바로 오늘이. 그리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 예, 요즘은 이제 국경일이 이제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제헌절이. 근데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제헌절이 국경일이었어요. 아니 공휴일이었어요. 쉬었어요, 그날. 근데 언젠가부터 인제 공휴일이 아닌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허전하더라고요. 쉬는 날 못 쉬게 됐으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제헌국회의 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 그 제헌국회 개원일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 드렸죠. 네. 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본다면은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20 분에 국회가 개원을 한 거예요. 물론 인제 지원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인제 문제가 많았었죠. 제주 4.3 폭동으로 인해서 2 명의 국회의원을 빼놓은 상태에서 인제 제헌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연장자가 이승만 그때 박사였죠. 그래서 임시의장으로 추대를 해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에 선출이 됐고, 그다음에 부의장으로서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1명에 예 부의장이 2명이죠. 지금도 그렇죠. 예. 음 그날 인제 재헌의회가 이 재헌국회가 개원을 하고서 한 일이 인제 바로 이 네 번째 법률 제정 그 일입니다. 유진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7월 12 일에 헌법을 제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어 7월 17 일이 제헌절이니까 인제 약 닷새 정도 거쳐서 인제 7월 17일 날 이제 이 헌법이 인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7월 17 일이 바로 제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후에 20 일에 7월 20일 날이죠.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 공화국의 정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은 이제 정부조직법. 이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부조직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이 반민특위법이죠.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 행위처벌법. 저게 나중에 인제 반민특별법을 인제 에 만들었고 저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반민특위가 인제 시행이 되면서 인제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이제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 인제 그다음에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 및 지방행정조직법 등 20여 건의 법률을 인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그 제헌절이 바로 인제 오늘 7월 17 일인데 그 제헌절까지 오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은 지금 어 이런 그 이제 과정을 거쳐 왔다라고 인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제 제헌절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헌절 노래가 가사가 좀 상당히 좀 생소합니다. 이게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인데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리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세 언약 이루니 옛길의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이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2 절을 볼까요?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개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 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분이로다. 바닷물 녹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 네. 억만 년의 터인데 지금 뭐 한 70여 년 좀 지난 아직 1 세기도 못 지냈는데 참 국회의원들 하는 그 짓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글쎄요. 그 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그 국회의원이다."라는 그런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언젠가는 그 일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됐든 국회는 저렇게 재헌국회 그래서 인제 오늘이 재헌절인데 그걸 거쳐서 인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글쎄요. 뭐 참 정말 저는 사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한 그 말씀이. 예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인제 오늘 제정이 이제 된 건데 어 그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자료의 그 썸네일을 제가 여기 띄워 놨습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로 이렇게 활자화돼 갖고 이제 나오지만 저 때는 아마 일일이 손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뭐 '손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같은 인쇄 기술보다는 훨씬 그 인제 고전적이고 뭔가 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 내용을 제가 어 이 주소를 더보기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재헌국회에 인제 열린 날도 있지만은 바로 이 재헌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난해 7월 17일 날 방송번호 238 번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제 제가 얼마 전에 뭐 2월 달인가 아마 그런데 국회에 인제 뭐 일이 있어서 인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제 그 국회 박물관이 거기 인제 있죠. 네. 바로 이게 국회 박물관 건물입니다. 음 거길 들어가 봤어요. 정말 그랬더니 인제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유물 같은 것도 거기에 인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인제 헌법 제정 회의록이네요. 네. 그때는 손으로 다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손으로 쓴 거죠. 이게 뭐 활자화된 인쇄 글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거기 인제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국회의원의 배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 이 국자죠, 국자. 이 국자가 이 가운 사실은 나라 국자잖아요. 이제 이 예, 주변에 이렇게 사각으로다가 이제 그 방비를 튼튼히 하라. 나라는 방비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딱 이제 쳐놨는데 그 속에 있는 요 글자를 보면 국자죠. 그래서 뭐가 의욕스럽고 뭔가 이제 그런 뜻인 것 같다. 요 그 배지가 그 나타내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배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지금 5대 민의원하고 참의원은 이제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제2공화국 때 썼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나눠졌던 거. 하나는 한자로 썼고 하나는 한글로 썼었네요. 이런 마치 그 혹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다. 현재는 지금 그 안에 국회라고 이제 쓴 그 배지를 지금 이제 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국회 박물관을 가보면은 이런 그 재헌국회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전시가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국회 가시면은 뭐 국회 들어가는데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서강대교 쪽으로 그 이제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어, 이 국회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번 어, 그 자녀들 데리고서 교훈 삼아 뭐 가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어, 국회 박물관을 한번 당연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간략하게 뭐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 해드린 그 방송해드린 내용을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이 이제 또 국제형사사법정의의 날이 되겠습니다. 국제형사사법의 날, 어, Day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또는 국제정의의 날에서 World Day for 어, International Justice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운 국제형사사법 시스템을 모두가 인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7월 17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기념일이다라고 돼 있네요. 7월 17일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창설한 그 조약이 채택된 그 이제 날이다. 그래서 7월 17일이 이제 이런 기념일로 정해진 거죠. 2010년에 6월 1일 날 캄팔라 우간다에서 이제 개최된 로마 규정 검토 회의에서 그 당사국 총회에서 7월 17일을 바로 국제형사사법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날을 기해서 국제형사사법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갖다 이제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원절이고 국제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의 날이 되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좀 이 법이라는 그 개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느낌이 남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의미는 뭐 사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음, 하여튼 그보다도 그 요즘 국회는 이제 뭐 법도 자신들의 어떤 이념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갖고 만드는 것 같아서 입맛이 좀 씁쓸합니다. 어,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정파의 이익에 매달려 갖고 국회도 양분이 돼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도 양분돼 있고 정말 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그랬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정도로 그 의견이 분분한 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반도기질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 세력과 그다음에 대륙 세력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성격, DNA도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늘 갈등하고 싸우고 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그런 일면이 있는데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동적인 성격이 가장 그 효율적으로 발현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군이 융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할 말도 많지만은 또 제 상식으로, 제 지식으로 또 따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헌절, 그리고 국제사법 정의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